그새 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하지 말고 사업자 현황 신고도 하지 말고 임대소득세 신고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 그냥 미등록 가산세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만 부담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분들 얘기처럼 사업장 현황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절대 등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택임대소득 조건상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훈령 소득세무 사무처리 규정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6장 1절에 보면은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6조에 보면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요. 소득세 담당 과장은 수익금액 검토표를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현황 신고 수익금액 검토표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 중에 6번 항목에 주택임대사업 수익금액 검토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113조를 보면은 141조 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자 현황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41조 5항을 보게 되면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명시를 하고 있고요. 법 78조 규정을 보면은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관련해서 이렇게 의료법에 대한 의료업, 수의사법,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 규정으로만 보면은 별도로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장 확인 조사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하게 될까요? RHMS 즉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이미 2017년도 먼저 예고된 내용이 있었고요. 요거의 전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기초가 다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정보부터 해서 소유자 정보부터 해서 자가 여부 그리고 가격 정보라든가 실제 여기서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또 내용도 모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 현황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현장 확인 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적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부터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이렇게 물게 될 수 있다는 거 좀 유의하시고요. 현장 확인 대상자 관련 내용으로 이 내용은 예전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내용인데요. 2주택 이상자로서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 1주택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임대를 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거는 고가 단지입니다. 고가 단지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이 내용은 평택 지역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미군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임대인이 좀 타겟이 되리라 보고요.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연간 추적 수익 금액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 내용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이런 분들만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사업자 현황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현장 확인 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익금액 검증을 실시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나 현금 영수증,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신고, 그리고 대법원 전세권 임차권 등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처, 관련 기관의 주택 임대차 정보를 총동원해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검증해서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만약에 또 탈세 규모가 또 크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은 아주 깝깝한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제가 앞선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미등록 가산세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적발이 되게 되면은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부정 무신고 같은 경우는 40%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덜 신고한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적용이 되고 부정 과소신고는 4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지연 일수별로 기존에는 10,000분의 3이 적용됐는데 이제 10,000분의 2.5로 적용 기준이 바뀌었고요. 연으로 보면은 9.12% 정도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신고 같은 경우는 5년까지 계속 적발이 되게 되면은 가산세를 부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적발이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나 과소신고 또한 지금 당장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좋아할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세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가산세 관련해서 예전에 기사가 좀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수의 이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 대사관이나 직원 사택 등으로 해서 고액의 월세를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았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발각이 돼서 수십억 원의 소득세가 추징이 된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등록 가산세 관련해서 내용을 하나 정도 더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다뤄드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등록 대상자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임대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날짜는 지났죠.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했고 이렇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두실 부분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신 분들은 2019년 과세분에 대해서 미등록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겠지만은 1월 2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면서 이 기간을 놓치고 이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2019년 소득분이 있다면은 해당 소득분에 대해서 미등록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세도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향후에 가산세가 날라올 수 있다는 거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미등록 가산세까지 물어가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각 개인별로 유리한 조건으로 등록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과세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 이렇게 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미등록 가산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돼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있고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먼저 조사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과세당국에 신청을 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손을 들면서 과세당국에 저요 하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말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게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 등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현장 조사 결과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소득 금액을 근거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소득이 잡혀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 해당돼서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이 된다면은 등록을 하건 등록을 하지 않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조건에 해당된다면은 당연히 그냥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세금 가산세까지 부담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대로 상실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분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 때 와서 모든 근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조만간 별도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해당 내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2019년도 초죠. 작년 초에 다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좀 다뤄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자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